길고도 길었던 지난 일주일, 우리 국민들을 태운 비행기가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지? 아픈 데 없나? 그게 제일 걱정스럽고. 마치 전쟁터인 것처럼 들이닥쳤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근로자의 인터뷰였죠. 미국에서 땀 흘려 일하던 우리 국민이 갑자기 쇠사슬에 묶여 체포되면서 충격과 공포가 컸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잠 못 자면서 소식을 기다렸을 가족들과 그리고 한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푹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인천공항을 직접 찾아서 국민들을 맞이하고 위로했습니다. 예, 딱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저녁에 국내 저녁 뉴스에 아주 떠들썩했던 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구금된 우리 국민 316명.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오늘 금요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고국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로 이 브릿지라고 하죠. 브릿지 앞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국민들을 환영했고요. 지금 보시는 저 TV 화면에도 보통은 뭐 환승구 어딘지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귀국을 환영합니다라고 문구가 뜨기도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딱 일주일 전이에요. 그 뉴스 네. 보셨을 때 정말 좀 남대없다 싶으셨죠? 너무 충격스럽고 예. 당황스럽고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뭐 우방국가다, 그리고 동맹국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뭐 혈맹이다 어쨌다 하면서 서로의 국가가 위기일 때 언제든지 서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요구가 있었고 미국의 요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상당수 기업들이 그곳에 가서 직접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메이드 인 USA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갔던 것인데 예. 아무리 미국의 국내법 적용, 뭐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한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이민법과 관련된 거를 적용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동맹에 대한 어떤 예우나 예의 차원이 확실하게 좀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들었고 예. 굉장히 많은 감정이 이제 같이 녹아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도 있었고 미국과의 어떤 적대적 감정도 막 드러났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노동자들이 다시 잘 돌아오게 돼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차제에 어찌됐건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책임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것이 사대주의나 혹은 미국의 어떤 요구에 그냥 불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맹국가 대 동맹국가 그냥 정확하게 국가 대 국가로 이러한 일들은 좀 냉철하게 좀 다시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구금부터 오늘 귀국까지 일정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보시면 현지 시각 4일입니다. 국내 보도된 건 일주일 전 5일 이제 오후쯤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전세기가 출발할 것이다라고 했고 전세기는 이미 떠났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계속 남으면 어떨까 이런 또 새로운 주장을 꺼내면서 탑승과 또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렇습니다. 예.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래서 오늘 돌아온 국민들의 가족분들 예. 정말로 그동안에 노심초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현지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느꼈을 그 충격과 막막함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이분들께서 무사히 돌아오셔서 굉장히 안도감이 듭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그런 것을 피할 수 없었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도 주미 대사가 공석이죠. 그리고 저 구금 사태가 있었을 당시에 애틀랜타 총영사, 애틀랜타 부총영사 모두 공석이었습니다. 사실 주미 대사, 주중 대사, 주러 대사, 주일 대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이 지난 7월 중순에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이미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외교 라인에 큰 공백이 생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 대사를 한꺼번에 귀국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단속이 있기 전에 사실 6개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대대적인 작전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 수집, 사전 대비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 분명히 돌아볼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히 귀국한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고 안도감이 드는
이다만 예.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 반드시 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예, 뭐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건 뭐 여야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무사히 일주일 만에 우리 국민들이 돌아오셨지만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게 잘못되어 있었던 것인가를 차근차근 점검해보고 또 빨리 그걸 다시 복구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비자와 체류 자격 문제를 공항에서 언급하기로 했는데요. 강훈식 실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미국과의 업무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서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내에서 출발할 때는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안도의 마음으로 박수치고 환영했다라는 분위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 조현삼 위원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간 거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신경 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이번 사태를 두고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현장에 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이자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앞서도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초 이 문제의 원인은 현지에서 근로활동을 제공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부당하게 인권 침해를 가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구금을 한 미국의 일정 부분 우선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한 우리나라의 입장 때문에 조속히 귀국하는 그런 조치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단지 귀국만 문제가 아니라 귀국 이후에 이번 한국인 근로자들의 그런 추후 심리 치료라든가 각종 대처 방안 그리고 추후에 있을 비자 관련된 각종 협상에 대한 그런 의지도 함께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3시 한 반 넘어서 인천공항 통해서 316명의 우리 국민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또 뒷이야기를 좀 보면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도 많이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또 귀국한 316명 중에는 임신부 여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 한 명은 기내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배정을 받아서 특별히 또 몸과 마음 상태를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에서 귀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개인 신상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화면을 흐리게 처리했는데요. 꽃다발을 가족들이 준비한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포인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첫째 주가 63%가 잘함이었고요. 네, 9월 둘째 주 이번에 발표된 게 58%가 잘함이라서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를 한 이유 중에 1위로 외교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김윤영 위원님, 아무래도 이번 구금 사태가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후 1위가 외교였습니다. 아무래도 방미 성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었고 거기다가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서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굉장한 기대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실제로 국민들 눈에 보여진 것은 우리 기술자들이 수갑을 차고 쇠사슬로 족쇄까지 찬 실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실상을 보고 오히려 반감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 성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든 국민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의문점에 의해서 발생한 지지율 하락을 외교로 보는 것이 적합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귀국에 대해서 여야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돌아오는 국민께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 외교 그리고 한미 동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네.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뭐 책임을 이거는 왜 이재명 정부에 하냐, 트럼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깐다라고 하는 느낌도 일단 들고 물론 국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대통령께서 그런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는 바도 있을 것이고요. 정부 역시도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외교 참사라고 규정을 하려면 조지아 이 노래를 불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맺었던 협약 때문에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저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앞뒤로 풀었어야 될 문제였죠. 근데 그러나 그런 탓을 그냥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장선에서 있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정부로서는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은 맞다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미국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컨대 지금 316명 오늘 왔다지만 여러 분들 중에서 실제로 비자를 받고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B1 비자, 단기 상임 비자라고 하는데 단기 상용 비자 그것은 미국에 취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기업에서 돈을 받고 미국에서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출장을 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출장 간 사람들까지 다 불법이다, 불법 이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 법치주의 맞나? 정상국가 맞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러 가지 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혁명. 있다. 숙청이라는 예. 단어를 사용해 이게 대단히 주관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을 때 이것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단어인지 아닌지 뭔가 그러한 판단 기능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알던 미국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지금 헷갈리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을 비판해서 대통령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저는 국민적 지탄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갈 가능성도 크다. 적어도 애민 정신이 있고 애국심이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미국을 오히려 더 비판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이동학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면 적어도 전 정부에 대해서 팩트와 다르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자 문제는 비단 윤석열 정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해결했으면 좋았겠죠. 2023년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2012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 지원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그 입법 지원 활동을 위해서 쓴 돈이 550만 달러나 돼요. 파트너 위스 코리아 액트라고 해서 한국과의 파트너법을 통해서 비자 쿼터를 받고자 했습니다. 13년 동안 계속 미국에서 법안은 발의되지만 통과되지 않아서 실패를 해왔죠. 그러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노선은 1기 때와 많이 다릅니다. 1기 때는 한미 FTA를 개정을 했지만 지금은 아예 FTA를 무시하잖아요. 그런 미국의 정책 노선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고 있다면 재외공관장의 공백을 그렇게 쉽게 야기하지 말고 좀 더 신경 써서 그리고 더 연속성 있게 인사를 했어야 됩니다. 적어도 후임 주밀대사가 아그레망 받을 때까지는 전임자를 남겨놓는다든가 애틀랜타 총영사, 부총영사 한꺼번에 다 공석으로 만들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죠. 하지 예. 못했기 때문에 정보 수집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처가 신속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조윤선 위원님, 반론. 일단 물론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외교 당국, 미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줄 예상을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100만 명의 그런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운 상황입니다. 이민 당국에서 트럼프 정부와 제대로 된 상의 없이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의 책임만을 돌린다는 자체가 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애틀랜타 총영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따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년 퇴임을 하신 상황입니다. 퇴임을 하고 후임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일 뿐이에요. 조만간 임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그레만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사의 경우에도 미국 정부에서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정부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에게만 책임을 돌린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구금된 우리 국민 중에 보면 아까 이동학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구금될 이유가 없는 사람까지 그냥 무자비하게 다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미 심사관이 당신은 비자가 정상적인데 왜 여기 들어와 있느냐라고 되물은 일까지 있었다라고 보도된 걸 보면
원인도 원인이지만 이 체포 과정이나 구금 과정이 사실 국내 기준에서 보면 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뭐 여야 의견을 떠나서요. 맞는 것 같고요. 또 쇠사슬로 양팔과 양다리까지 묶어서 범죄자 취급하면서 버스에 태웠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잔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도 오랫동안 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서실장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또 향후 비자 문제나 또 체류 문제 관련해서도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항에서 오늘 귀국한 한국 근로자의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했던 전화 통화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저에게 증언해 주셨는데요. 잠시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뭐 집에서 일상생활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서 일을 하다가 뭐 다쳐서 이렇게 한 것 같으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쇠사슬로 묶고 뭐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고 이런 그림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내 아들도 저렇게 했겠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귀국을 했고 이제 속속 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차를 타고 또 회사 측에서 기사까지 마련해서 차량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이동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그러니까 네. 트라우마가 꽤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제 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프리카에 뭐 무슨 활동을 갔다가 피랍당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협상도 굉장히 어렵고 그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문명 국가로서 최일선에서 지구 전체에서의 어떤 국가들을 통솔하면서 인류의 어떤 이 기준, 인권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갔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동맹국 그거는 두 번째로 이야기한다 손 치더라도 예. 인류 보편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데 왜 미국에서 법치가 지켜지지 않고 제대로 된 어떤 동맹, 인류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지? 거기에 지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무슨 불법이 아니고 어쨌든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갔었던 것인데 그것을 마치 이렇게 범죄자 다루듯이 엄청나게 크게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잔상이 꽤 오래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또 공항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속속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김유영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인 1실을 쓰는데 변기가 있는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다 오픈된 장소에서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라고 LG에너지솔루션 직원이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강압적이고 완전 범죄자 취급하는 태도였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미안해하는 느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2인 1실을 쓰는데 변기가 있는 곳에서 숙식 해결하고 다 오픈된 장소에서 그런 거 해결해야겠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미국 교도소, 그러니까 정말 일반 죄를 짓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냥 방에 변기가 이렇게 있고 그 간이 벽이 있고 그 옆에서 밥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께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리고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실제로 범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았으니까 매우 당혹스러웠을 거고 예. 아마도 억울함이 넘어섰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부터 이미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저희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다 인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돌발 변수로 볼 게 아니라 상수를 보고 대응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방미하면서 경제인단을 다 데리고 갔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장 논리로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도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우리 교민들 또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기술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 예측하지 못했냐?
이동학 위원님.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점쟁입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국가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비정상적인 어떤 일을 치르면서 국가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과제들을 챙겼어야 됐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비상식적으로 미국 내부에서 일어났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까지 다 대응책을 찾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제가 볼 땐 좀 객관적이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느낌마저 이제 드는 것인데 어찌됐건 무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겠으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그 주변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역시 이것이 상식으로 돌아오라고 저희가 호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 정세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전 세계 극우들이 지금 국내의힘 일부 세력들과 또 함께 같이 지금 연합하는 그런 그림까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상을 촉구하는 것이 실제로 그것을 담보해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우리 이동학 위원님처럼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아마 구금되었던 316명의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집권 여당이 대단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탄핵 이전에 관세 협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협상을 요구해온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당시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선 이후에 관세 협상하는 것이 옳으니 대통령 권한대행은 손 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고서 정권을 넘겨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죠. 그리고 기업과 자본이 갈 때는 사람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에 H-1B 비자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것이 민원사항이었고 E-4 비자를 우리가 FTA를 근거로 쿼터를 받으려고 해도 나오지 않아서 역시나 그것이 수건사항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점쟁이처럼 맞출 수 있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계속 원인이 무엇인가 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랑 돌발 변수를 예측할 수 있었느냐, 예측해야 된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계속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요. 구금 사태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라는 솔직한 심경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문화 차이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이거 뭐 그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나 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대로 좀 돌려보면 이걸 조금 은근히 미국 쪽에 이런 선택지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 상무부 장관 러트닉 장관이 옛날 방식은 안 된다. 근로자를 데려오려면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규정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우리 316명이 우리 국민이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고 나서 이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은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책임을 한국에 또 돌렸어요. 러트닉 장관이요. 그러니까 러트닉 장관이 동맹을 향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의 보수도 미국이 동맹을 향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는 저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의 이런 일련의 흐름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퍼스널리티에만 기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대단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런 일련의 흐름은 미국 민심의 저류에서 냉전 이후에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동안에 미국이 전 세계에 불을 공급하는 원천의 역할을 해온 것,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심의 저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한 3년 4개월 남았는데 한 3년 정도 잘 버티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저런 방식에 있어서의 디테일하지 못하고 둔탁한 점, 그리고 그 강도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지난 30여 년간의 흐름과는 달라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러트닉 장관의 저런 언급 자체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어떤 새로운 조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고 그리고 냉철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공감도 일부 하면서 예. 러트닉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자기한테 얘기 안 했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그 비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었던 것이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안 들어주고 있었던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데 마치 몰랐었다는 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 보고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미국 국내법에서 이민법과 지금 통상 어떤 자본 유치 이 정책 자체가 지금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지 이것을 외교 문제로 끌고 와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이민법 집행이 이제 정당하니까 니들이 다 잘못했어 쇠사슬 채우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 투자할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명 국가라고 하면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지금 완전히 많이 변해버렸다. 이런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불안정성을 이 내포 한 채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 불안해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뭔가의 실질적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속보 자막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죠. 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요. 오는 16일에 오후 2시 남세진 부장판사가 신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공항에서 오늘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를 또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속속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방금 저희에게 전해온 영상으로 근로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다른 분들 제일 힘들어했던 게 거긴 첫 경험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뭐 어떤 프로세스로 갈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답답했고 하루 연기되면서 밤에 갑자기 이제 진행되던 게 중단되고 나니까 그 부분들이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들이 조금 많이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여기서 뭐 비행기 출발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식을 뭐 이렇게 좀 덤덤하게 전할 수 있지만 구금된 그 한국인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늦어졌는지 정보도 알 수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했을지 조금 전에 방금 귀국한 근로자의 말을 통해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가 밝힌 대로 앞으로 트라우마 치료에도 좀 전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공장을 이미 거의 뭐 90% 완공을 해놨다고 하니까 완성을 지으려면 또 우리 기술자가 고급 인력들이 가야 하는데 가서는 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